안녕하세요. 여유의 수업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설명하라면 어려운 주제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바로 신용과 신용점수입니다. 신용은 금융생활의 기초이자 우리의 신뢰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. 하지만 이 단어를 막연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. 오늘은 그 의미부터 관리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신용이란 무엇일까요? 신용은 한마디로 믿음입니다. 돈을 빌려도 이 사람이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죠. 이 믿음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 신용점수입니다.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이 점수를 통해 사람을 평가합니다. 즉, 신용점수는 금융거래의 신용등급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조건을 얻습니다. 낮을수록 불이익이 생기죠. 그렇다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? 신용점수는 여러 요소가 합쳐져 계산됩니다. 첫 번째는 상환 이력입니다. 대출이나 카드값을 제때 갚았는지가 중요합니다. 한 번의 연체도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. 두 번째는 부채 수준입니다. 갚아야 할 돈이 많으면 위험이 커 보이죠. 그래서 부채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 패턴입니다. 카드를 한도 내에서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과도하게 쓰거나 자주 연체하면 점수가 떨어집니다. 네 번째는 거래 기간입니다. 오래된 금융거래는 신뢰의 증거가 됩니다. 짧은 기간보다는 꾸준한 거래가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. 이 네 가지가 신용점수의 핵심 축입니다. 그 외에도 소액결제나 자동이체 기록이 영향을 미칩니다. 즉, 신용은 일상의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. 신용점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. 우리의 금융 신뢰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. 그렇다면 신용이 왜 중요한 걸까요? 첫째, 좋은 신용은 금융비용을 줄여줍니다. 신용이 높으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둘째, 신용이 높으면 금융 선택이 넓어집니다. 카드 발급, 할부, 보험 가입까지 모두 유리해집니다. 셋째, 신용은 위기 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됩니다.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. 반면 신용이 낮으면 여러 문이 닫힙니다. 대출이 거절되거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합니다. 이처럼 신용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신뢰의 자산입니다. 그래서 신용관리는 곧 자기관리입니다. 이제 신용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. 첫 번째는 연체하지 않는 것입니다. 한 번의 연체도 신용점수를 깎습니다. 자동이체를 설정하거나 결제일을 미리 확인하세요. 두 번째는 부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. 필요 이상으로 돈을 빌리지 말고 계획적으로 상환하세요. 세 번째는 신용카드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. 한도를 채우지 말고 일정한 비율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는 거래 기록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. 오랜 신용관계는 믿음을 키워줍니다.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. 이상한 기록이나 오류가 있다면 바로 수정해야 합니다. 신용정보는 1년에 여러 번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신용을 아끼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아끼는 사람입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A씨는 매달 카드값을 성실히 갚았습니다. 소액대출도 제때 상환했고 연체가 없었습니다. 그 결과 신용점수가 꾸준히 올랐습니다. 필요할 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. 반면 B씨는 연체가 잦았습니다. 한 번은 카드 결제를 잊었고 몇 번은 한도를 초과했습니다. 그때마다 점수가 조금씩 깎였습니다. 결국 필요한 순간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. 이 둘의 차이는 습관에서 나왔습니다.
신용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매달의 습관이 쌓여 신용을 만듭니다. 그래서 신용은 시간이 만든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점수가 낮아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가장 먼저 연체를 중단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그 다음 카드 사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. 시간이 지나면 점수는 다시 회복됩니다. 신용 회복에는 꾸준함이 약입니다.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관리하세요. 좋은 신용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나쁜 신용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. 중요한 건 지속적인 관리입니다. 이제 신용 점수를 높이는 3가지 팁을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신용카드를 건강하게 사용하세요. 전체 한도의 30에서 40% 정도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둘째, 정기적으로 납부일을 체크하세요. 작은 연체도 신용을 해칠 수 있습니다. 셋째, 오래된 계좌를 유지하세요. 오래된 거래는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. 이 3가지만 지켜도 신용은 꾸준히 좋아집니다. 신용은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보다 믿음을 지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 신용관리는 단순히 금융기술이 아니라 생활 속 성실함의 표현입니다. 또한 신용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. 가족, 배우자, 자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. 서로의 신용 습관이 가정의 금융 건강을 결정짓죠. 좋은 신용 습관은 곧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. 신용은 또한 사회적 신뢰의 일부입니다. 우리가 신용을 지키면 사회 전체의 금융 신뢰가 높아집니다. 결국 한 사람의 성실함이 사회의 신뢰를 만듭니다. 이 점을 기억하면 신용의 의미가 달라집니다. 신용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. 약속을 지키는 삶, 그것이 곧 좋은 신용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. 신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부입니다. 잠깐의 편애보다 오랜 신뢰가 더 큰 가치를 줍니다. 신용은 우리의 현재를 보여주고 미래를 열어줍니다. 그 점수를 통해 금융기관은 우리를 판단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습관과 책임감이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신용을 새롭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신용 점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삶의 신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매달의 선택, 작은 습관 하나가 그 신뢰를 키웁니다. 좋은 신용은 결국 자신을 믿는 힘입니다. 그리고 그 믿음이 여유로운 삶의 토대가 됩니다. 오늘도 스스로를 믿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. 이상 여유의 수업이었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당신의 여유를 응원합니다.